첫 번째 이제 모실 강사님은 제가 정말 어렵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렵게 모셨다고 그러는데 진짜 어렵게 모셨어요. 진짜로 한 5달 전부터 제가 여기 이제 출연하셨던 김기현 박사님한테 사정해서 이분을 제발 좀 연결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제가 무려 5달을 공을 들여서 오늘 이렇게 어렵게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모시려면 최소한 몸값을 큰 거 한 장 드려야 되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명인이십니다. 네, 정말 그 유명한 명사님 중에서도 정말 그 위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명사 중에 명사, 정말 대한민국 대표하는 명인이신데 뭐 상을 정말 많이 받으셨어요. 한국인상도 받으시고 장관상을 무려 5회. 좀 놀래주십시오. 대단한 거 아닙니까? 1, 2회면 안 놀라셔도 돼요. 5회. 그 한국의 명장 20인에 선정이 되신 장한 한국인상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스피치를 주제로, 스피치는 패션이다라는 이 강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잘할 수 있고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여튼 40분 동안 열강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이창호 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창호입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부터는 제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내심으로는 언제쯤 불러줄까라고 하면서 물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프로그램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나 아마도 방금 우리 또 고 선생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본인이 한번 결정한 어떤 일들은 끝까지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마이크를 79년부터 잡고 남 앞에 섰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시청자라든지 또 여러분들 또 앞에 계시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스피치가 무엇인지 또 제가 활동해왔던 이야기의 어떤 소상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방송도 오랫동안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쭉 해보니까 상당히 좀 부드럽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스피치가 패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상당한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후좌우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크고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애티튜드죠. 뭐 얼마 전에 7월 21일 날 우리나라에서 인성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상대방에 미쳤을 때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 우리가 말할 때에 말하는 사람이 그 속에서 얼마만큼 애티튜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이 애티튜드에서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아이 컨택이다.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된다. 며칠 전에 저는 우리 이제 오늘 같이 동석하신 우리 맨발의 사나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박사님, 상대방을 쳐다볼 때는 독심술을 펼쳐야 된다.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눈을 똑바로 쳐다볼 때에 그 남심이라든지 여심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강의 제목처럼 스피치는 열정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얼마만큼 그 상대방을 눈을 쳐다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상대방 눈을 쳐다보자마자 몇 초 이내에 3초 이내에 그 양반이 어떻게 보면 스크린이 다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 전후 좌우 계신 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눈을 쳐다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 해볼까요?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자. 이게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 사람의 두뇌가 5만 가지 내지 6만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상대방을 쳐다볼 때 내가 얼마만큼이나 그 상대방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쳐다보는 순간순간마다 이야기가 이루어졌을 때에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사람을 쳐다볼 때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전후좌우 계시면 악수를 하셨습니다만은 칭찬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실천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에 칭찬 한번 해봅시다. 자, 칭찬을. 반갑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이 쓰러져야 된다. 이게 칭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그 상대방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칭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 칭찬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여러분들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과연 내 내면의 세계에서 5만 가지 내지 6만 가지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쳐다보자마자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칭찬 한마디 한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우리 사람의 두뇌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그 상대방에게 훨씬 더 각인시켜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소리죠. 더욱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말하는 순간, 특히 이제 저는 오늘 뭐 고혜성 수요 여기 제가 이 초청받아 왔습니다만은 우리 고 선생님 진행하는 걸 쭉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제 양반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가. 오늘도 잠깐 여러분 오프닝 멘트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양 남자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저는 이순신 장군을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만은 그 말에 갑자기 생각나는 일부 단경이면 족구천부라. 아마로 그 말이 우리 고혜성 선생님에게 아주 딱 맞는 말이지 않겠느냐. 즉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해전 하루 전날 이렇게 장소를 쫙 모여놓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일부 단계이면 족구천부라. 한 사나이가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은 1000명의 사나이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 고혜성 선생님이 이렇게 정말 멋진 프로그램을 만드시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우리 고혜성 선생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자, 바로 이게 서로가 인정하는 프로그램들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자뇌나 우뇌에서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을 쳐다볼 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어떤 수준 자체가 부정적인 이야기하면서 내가 상대에게 이야기했을 때 뭔가 좀 내 메시지 한마디에 시정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만 21세가 넘게 되면은요,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것이 상당히 좀 꺼리끼게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뇌나 우뇌가 긍정과 부정을 변별력을 갖지는 못한다는 소리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을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어클라이지, 그 상대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때 인정은 여러분들요 부정적으로 하지 말자는 소리죠. 내가 상대에게 말할 때 그 어떤 메시지 자체가 상대방에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를 여러분들이요 긍정적인 생각에서 내가 그 상대를 어떤 측면을 갈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소리죠. 이게 스피치의 패션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고시 공부한 거 아닌데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저 쳐다보시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에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정.
저는 오랫동안 강의를 쭉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기승전결 서론본론 결론 말하는 요지는 뭐 예를 들어서 예냐면 예컨대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논리적으로 준비를 잘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앉아 계신 어디언스는 생각할 때 오늘 저 강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요. 저분이 강의를 잘한다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건 아니라는 소리죠 여러분들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앉아 계신 분들이요 감정적으로 이해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소통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성적으로 소통할 것인가 아니면 감성적으로 소통할 것인가 이건 어떻게 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판단한다는 소리죠 여러분들이.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뭐 우리 세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강사분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저도 뭐 강사연합회의 어떤 뭐 간부직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이 강의하신 분들 강사들이 근 약 한 50만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강의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부르면 두 번 다시 부르지 않는다는 소리죠. 이건 강사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뭐 KBS나 MBC나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도 해오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첫 마디가 그래요. 현장에서 강의를 가가지고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불러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강의를 이성적으로 했지 감성적으로 안 했다는 소리죠.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과연 상대에게 있어서 어떤 감성을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부분들 가운데 상대라든지 친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한 번 감성이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그리치게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요. 저는 그 부분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인 이후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이야기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그 감성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그 상대방이 생명적 부분에서 이미 판단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강의를 하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방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던져졌을 때 그 말 한마디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크나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스피치의 패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제가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럼 과연 내 속에서 오늘 제가 강의 주제가 스피치는 패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을 만들었더니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 그 속에서 내면의 세계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결국 소통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소통의 문제가 무척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구약 성서라든지 신약 성서에 봤더니 특히 신약 성서 요한복음 같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메시지가 먼저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방금 전에 제가 이성적 소통, 감성적 소통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 그 상대방을 소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성적으로 분명히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성적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서론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약 한 15%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본론입니다. 본론이 약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데요. 그때에 이제 크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과연 내가 스피치를 통해서 얼마만큼 상대방을 주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주장은 여러분들 첫 번째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 가치적 주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치적 주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 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앞에 서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뭐 우리 계통에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이야기하고 더러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가치적으로 정말 무음한가? 이것은 모랄은 에토스입니다. 윤리와 도덕적 부분에서 정확한 사람이 스피커가 되어졌을 때 그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9시 뉴스, 7시 뉴스, 그 다음에 8시 뉴스에 장식된 사람이 내가 강사네, 내가 스피커네, 내가 지도자네 라고 하면서 앞에 서서 애친다고 한들 그 사람의 메시지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건 신뢰할 수 없다는 소리죠. 일단 여러분들이 스피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적 명제에서 그 상대방이 보여줬을 때 얼만큼 내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팩트. 사실적 주장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적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 장소에 모였습니다. 2015년 9월 6일 오후 3시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고혜성쇼에 이창호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스피치는 패션이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럼 이 사실 입각한 건 무엇을 가지고 인정해 줄 수 있느냐 하면은 결국 이 사실이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입니다. 보통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내가 상대방을 이야기 주장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과연 내가 이야기했을 때 주관적으로 이야기할 것인지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것인지 이것이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저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실적 증거에 의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겠지만 그 사실은 객관화된 사실을 전달할 때 이게 스피치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 어떤 스피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이 어떤 스피치의 주장성은 정책적 주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정책적 주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강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피치 또 두 번째 이야기할 때 패션 이건 제가 정책이죠. 한 가지 스피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두 가지에 대한 부분 패션을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전달할 때 이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과연 스피치가 뭘까? 이건 오늘 사전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모여놓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는 게 스피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중요한 건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속에 패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여가를 가치 있게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법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소비되는 전체적인 경험 자체가 패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스피치의 영향을 무엇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영향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핵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 마음속에서 반드시 상대방을 주장했을 때는 가치적 주장, 사실적 주장, 또 예컨대 중요한 것은 정책적 주장이 있어야 된다.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뭐 대선이 총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끔 이제 제 교회 와서 공부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앞에서 쭉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들이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시민들이요. 또 동네 사람들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힘차게 목을 올려가지고요. 탁 이렇게 올립니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국민 여러분 나에게 한 표만 몰아주신다고 하면은 당선돼서 우리 구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스피치에서 한정적 주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피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쭉 생각해 보실 때에 시청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러면 이창호 선생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정확하냐 부정확하냐 라고 또 저 방송에 나가면 따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면 제발 좀 따지지 마라. 제가 하는 게 정법이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한정적 주장 뭐겠어요? 나에게 표를 모아주신다고 하면은 정말 이 어떤 표가 실질적으로 압축적으로 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 가운데 무슨 주장을 하고 있냐? 보강을 합니다. 보강을 하는데 이 보강을 어떻게 하냐면은 하는 말을 또 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이건 스피치가 아니라는 소리죠. 우리 사람의 두뇌가요, 한 번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두 번 다시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 이야기한 잔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피치의 패션이 뭘까? 라고 생각해 보다 첫 번째에 가치적 주장, 두 번째에 사실적 주장, 세 번째에 정책적 주장이 있을 때에 정말 스피치가 완성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우리 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모든 내용을 제가 쭉 봤더니 그 내용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방금 이야기했을 때 한정적 주장, 과연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좀 박수 한번 쳐보십시오. 가끔 이제 제 얘기 도대체 그러면 선생님은 전국을 이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쭉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뭘 느끼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강의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더 한 가지 팁을 여러분들이 드린다고 하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TV 보신 분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강의 소수가 철저하게 준비되면은요 50점은 여러분들 먹고 들어갑니다. 가끔은 그렇게 해야지 얘기해요. 그럼 박사님 똑같은 강의를 그렇게 맨날 하는데 왜 이렇게 준비를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똑같은 PT를 가지고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요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은요 하늘과 땅 사이라는 소리죠,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앞에 무대에 서서 스피치를 진행하고 앞에 무대에 서서 여러분들 강의를 한다고 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강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학위를 가지고 나는 이 분야의 성공자고 내가 이 분야에 어떤 좀 역량이 있는 자니까 그러면은요 두 번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고 선생님 상대 후배들하고 보니까요 49가지는 세상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셨어요? 제가 50딱 넘었으니까 세상이 약간 보이더라고. 공자의 메시지가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나이 50이 넘게 되면은 지천명이라고, 40은 부혹이라고 합니다. 제가 50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성질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요. 어떤 분은 분명하게 제가 이랬잖아요,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스피치 하신 분들이 어떻게, 특히 우리 강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상대방에 주어졌을 때 무엇을, 다른 거 없습니다. 제길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요 앉아 계신 분들의 감동을 줄 수 없는 강의, 앉아 계신 분들에게 내가 설득할 수 없는,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테이블 밑에 있는 90%는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야만이 이거 있을지라는 소리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저 주변에 교수라든지 또 강사분들 쭉 많이 만나봅니다만은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또 현장에 가면 효과가 안 나타나요. 저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죠.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른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이렇게 무대에 서가지고요 작은 숫자든 많은 숫자든 남편 앞에든 뭐 자식들 앞에든 여러분들요 무조건 연습을 많이 합니다. 가끔 뭐 맹강사 자격증 있고 뭐가 자격 이거요 좀 미안하냐면 방송이니까 좀 덜 하겠습니다. 1000개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박사학위 2개, 3개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요즘 또 뭐 학교가 좀 이상해지니까요 학위를 2개씩 받아요. 학교에서 안 쫓겨나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정말 교수나 강사들은요 연단에서 승부가 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모 단체는 여러분들요 제가 초청받아서 가보면은 절대로 그 단체는요 소개해서 강사를 갖다 쓰진 않습니다. 반드시 그 단체는 강의를 시켜보고 효과가 없으면요 1년을 계약을 해도요 그날부로 바로 캔슬해버립니다. 결국 뭐겠어요?
600명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요? 그분들의 어떤 파장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결국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스피치가 현대에 미친 영향들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특히 방송을 보고 이 참 정말 중요한 고해성 쇼를 보신 여러분들, 강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온 거 하나 보고 여러분들 미쳐야 됩니다. 가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강의 준비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공교롭거든요. 잠을 일찍 깹니다. 잠을. 저 잠을 몇 시에 잘 것 같아요? 9시. 9시? 아, 훌륭합니다. 예. 10시 반. 10시. 저를 아신 분은 압니다. 8시. 맞습니다. 일찍 주무신다요, 8시에서 8시 반. 저는 뉴스를 합니다. 뉴스를 요즘 돌아다닙니다. 인터넷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저는 몇 시에 일어나냐면 2시 반에 3시에 일어납니다. 평생 동안. 그러니까 저는 잠자서 일어나면 우리 마누라는 잠자러 들어갑니다. 야행성. 잘못했네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는 왜 그분들이 앞에 서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면은 그분들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그분들이 어딘가 모르게 자기만 가지고 있죠. 우리 고혜성 선생님 그러잖아요. 나는 성공해도 끝을 보고 실패해도 끝을 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요.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요. 가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했을 때에 어떤 영향이 나타난다는 소리죠.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제가 가끔 물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여러분들요. 물론 이제 사람의 생리 체제에 맞춰서 뭐 초저녁자에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늦게까지 머리가 좋아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저처럼 한다고 저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요. 편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스피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는 뭐 이렇게 쭉 뭐 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어른들에게 강의하러 갔습니다. 어른들에게. 사실 어른들에게 강의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는 이야기인데, 원래 이거 사진을 못 찍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동영상을 받아서 캡처했어요.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더 진한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일화가 좀 있습니다. 일화가 좀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스피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하는 사람. 이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머릿속에 이걸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강의를 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언스들은요, 2가지나 3가지 이상을 기억하지 못한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내가 오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몇 가지를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3가지 이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소리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게 되면은 내가 오늘 강의 준비 가운데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은 청자라고 했죠. 이 청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지 아무리 본인들이 훌륭하고 이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쇼를 진행하고 정말 세계적인 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고 선생님 좀 수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청자나 청취자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맛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끌고 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의 내용입니다. 가끔 그렇게 도대체 지금 내용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앉아 계신 분들의 수준에 맞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소, 위치, 학력, 남녀, 어떤 성별, 지역 성별, 이걸 여러분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분석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겠고요.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러면은 스피치가 가지고 가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첫 번째 보니까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그냥 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가끔 이제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내 발음이 부정확한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습을 하면 됩니다. 연습. 어떻게? 뭐 가끔 제가 연습을 시켰더니 하는 소리 뭐라 했냐면은 뭐 선생님처럼 그렇게 연습하면 됩니까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요. 발음이 부정확하다. 그러면 혀 밑에다가 아주 큰 팁입니다. 바둑알을 놓고요. 한 달 동안만 여러분들 연습하면 정확히 다 잡힙니다. 혀 밑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 동안요, 여러분들요. 아셨죠? 그럼 분명히 그 상대에 잡힌다는 소리죠. 실제로 저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뭘 느끼냐면 신뢰감을 느낀다. 신뢰감. 그럼 그 신뢰감을 내가 어떻게 줄 것인가? 내가 상대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신뢰감 가운데 어딘가 모르게 정확하게 비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세 번째 제가 반복 기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앞에 서서 말하는 분들이요.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할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강의할 때도 한 2번 정도로 그렇게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앉아 계신 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정말 내가 상대에게 전달했을 때 이 부분만큼은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슬로우로 하십니다. 슬로우로 하셔가지고 쭉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큰 소리를 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아주 적은 목소리로 슬로우하게 되면요. 그 반복 기법에서 정확하게 각인이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만들면 안 되죠. 우리 고혜성 쇼도 지금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1년 전부터. 이게 스토리란 말이죠.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내일 아침 뉴스를 크게 내보낼게요. 제가요. 예를 들어서. 이거 스토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요?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이 프로그램 살린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은요. 그럼 결국 저나 우리 앉아계신 시청자나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근데 그냥 할 것인가? 이성과 감성에 대한 부분들이 반듯하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야기하는 것. 가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리할 수 있고 저 스스로도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짧지만은 첫째, 알기 쉽게. 두 번째, 간결하게. 세 번째, 인상 깊게.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은 1, 2, 3, A, B, C.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나다. 그렇게 앞에 서서 여러분들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두 번째, 그라운드.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숫자는 구체적으로 명시해라. 최소한 여러분들의 숫자 제시는요. 25.05%. 그러니까 앞에 서서 메시지를 전달하신 분들은 소수점 2자리 정도는 얘기가 돼야만이 그 상대방의 신뢰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례는 구체적인 사례인데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가급적 한 줄로 표현한다. 가끔 제가 이렇게 합니다. 뭐 각 언론사에서 나올 때의 신문 기사들 보면은 타픽을 잘 잡지 않습니까? 신문 천면 타픽은요. 그 신문사의 편집의 장이 잡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0자 이내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간결하게 타픽을 잡아라. 특히 여러분들 강의 주제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에 불필요한 것은 가감하게 생략하라. 세 번째에 문장에 대한 다이어트. 만약 여러분들 진행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예컨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계속해서 접속사를 집어넣게 되면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지루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스피치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절대 지루하면은 두 번 다시 그분들을 모시지 않다는 소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상 깊게. 여기서 이제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뭐 제가 감정 실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건 여러분들이요. 최소한 약 한 3시간 정도 강의할 정도 되면은 뭐 동영상을 이용하시든지 본인의 어떤 사례를 이야기하시든지 저는 우리 KBS 한민족 방송을 진행할 때 방송할 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구두 닦기를 1년 6개월 동안 해요. 1년 6개월. 슈리페에서.
그 말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믿는 사람이요. 아, 직접 확인해봐라. 확인해봐라. 그러면 지금은 제가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일부러 뭐 1시간에 제가 한 4불 50전씩 받았습니다만 저거 어떻게 뭐 구두를 닦아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6살 때 같이 구두방에 가가지고 이야기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미스터리 뭐 하는 거냐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요.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스토리들. 그러면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가지고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구두 닦겠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저를 아는 사람 다 믿습니다. 왜? 이것도 방송이죠. 정말 중요한 방송이지 않습니까? 저가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요. 사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강의하고 난 다음에요. 그 사람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큰 소리를 치든지 노래를 부르시든지 우리 고혜성 선생님처럼 개그를 잘해가지고 확 떠버리든지 그 사람은 누구다 라고 하면서 강의 이후에 여러분들이 각인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최연소 이용 명장님과 같이 오셨어요. 또 맨발의 사회 조승환 선생님도 같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저분들 말 한마디 딱 하면은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큰 소리 쳐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전 국민이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과연 그 상대의 메시지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강의한 내용 가운데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티튜드. 내가 말하는 댐댐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이때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요, 상대방을 정확하게 쳐다본다. 두 번째, 어떤 이야기? 그냥 말할 것인가? 그 상대방을 좀 인정해보자. 인정할 때 어떻게? 칭찬을 좀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야기할 때 그냥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 소통과 감성적 소통을 같이 전달해보자.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에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소통 가운데는 첫 번째에 가치적 주장, 두 번째에 사실적 주장, 세 번째에 정책적 주장이 있는데 하나 더부사리가 뭐가 있느냐. 한정적 주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고 선생님 저에게 또 질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좀 질문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4시까지니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아유, 또 이게 스피치는 열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처음에 저는 이제 그 패션이 그 이게 이런 네. 열정 그런 뜻도 있고 예, 예. 이런 또 옷에 대한 패션도 맞습니다. 있는데 예, 맞죠. 예. 예, 예. 열정만 이제 그게 이제 담은 거죠. 이게 이런 예. 옷에 대한 그런 패션은 그건 아니었죠. 예,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스피치는 패션이다 해서 예. 약간 이렇게 멋있는 예, 예. 그런 옷, 뭐 의상, 디자인적인 걸 생각을 했었다가 이게 열정이구나 스피치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예, 예, 예. 그걸 제가 이제 딱 강의 처음에 시작하실 때 스피치는 열정이다. 예. 그러니까 열정 있게 이 감정을 담아서 하는 게 상대방들에게 이제 각인이 된다는 거죠. 물론이죠. 네. 예.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스피치는 스피치가 아닌 거네요. 반대로. 그렇게 말하면 우리 시청자들이 또 시비에 논지가 있으니까 예. 이왕 앞에 서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사람은 물론 뭐 천천히 부드럽게 또 여유 있게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여성의 어떤 스타일로 잔잔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강사들이 앞에 서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좀 감흥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열정이지 않겠느냐.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봤는데 그 운전하고 가다가 그 어느 그 도로를 지나갔는데 기아가 있더라고요. 그 기아집 위에 보니까 기아가 패션이다 그러더라고요. 기와가 패션이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 고선생님 이야기했듯이 그럼 디자인적인 그게 디자인 쪽으로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디자인 저는 쪽으로. 그 말을 약간 좀 변형시켜서 영어의 원뜻을 보니까 이 스피치도 열정이다 라는 것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청취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이런 제목을 좀 가지고 나가게 되면 뭔가 좀 새로운 이 방향을 좀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셨구나. 아니 아까 저기 궁금한 거 한 분 있으셨는데 예, 질문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10월 1일부터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을 위하여 백이 종군길 340km를 맨발로 10일 만에 주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순신 리더십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박사님께서는 저의 10년 정도의 지금 멘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목숨을 걸고 완수를 하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사실은 저는 죽을 수도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을 위해 제가 내년 6월에 히말라야를 도전합니다. 맨발. 근데 그것은 실제 가능합니다. 저는 동상에 안 걸리는 특이 체질을 타고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박사님께서 정말 궁금한 게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을 어디다 할 것이며 우리 박사님의 큰 뜻이 과연 이순신 장군 동상이 마지막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것도 오늘 또 주제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약간 다른 그러니까 이야기인데. 강연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박사님이 지금 이순신 장군 그 동상에 대한 건립을 지금 추진을 이제 그거 준비하신 뭐, 거를 또 우리 제자분이 또 관심 있게 아마도 언론을 통해서 예, 그렇게 말씀 본 듣고 것 싶어 하는 같습니다만은 건데, 오늘은 이 프로그램 자체는 또 스피치에 대한 네, 네. 프로그램이니까 네. 그것은 따로 네. 질문에 대한 거 답변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한 것이 훨씬 더 좀 또 시청자들이라든지 네. 에듀케이션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아니 생각이 뭐 듭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책을 아까 이 책을 이제 읽으시고 이렇게 팬이 또 되신 것 같은데 이순신 리더십이라는 책을 언제 출간하신 거죠? 작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그 이순신 그 리더십은 솔직히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알고는 계시는데 그죠?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뭔가 리더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많은 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연구를 하시게 되셨어요? 사실 뭐 리더십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다양한 어떤 학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세 가지로 보거든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의 영향력, 두 번째의 어떤 결정력, 세 번째의 이제 판단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이순신 리더십을 조명한 이유가 작년 뭐 명량을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은 한 나라에서 근 한 1,700만 이상 뭐 이런 관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두려움. 작년 뭐 4월 16일 이후에 어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리더의 어떤 부재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하게 그 논지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과연 이순신이가 427년 전과 지금 현상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볼 때는 결국은 그분이 나라를 사랑했단 소리죠. 나라를. 그러면 그분이 뭐 머리가 좋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 뭐 글을 잘 썼다 이런 어떤 모습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분 속에 과연 국민들을 사랑해줬던 정성, 정말 국민을 사랑했을 때 있는 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의 어떤 생각을 보면은 말 그대로 하마했던 거죠. 이제 하마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고통을 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도 백성들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말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일일이 악수를 했단 소리죠. 그럼 결국 그 속에서 보여졌을 때에 가장 겸손함을 우리가 보여주는 이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제가 이순신 리더십을 이제 조명했던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책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결국 리더라고 하는 것은 스피치하고 결국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살짝 터치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뭐 안중근 리더십, 뭐 세정 리더십 계속 지금 계속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뭐 이제 이쪽 분야에 뭐 이제 리더십을 이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이 어떤 한 과정이라 볼 수 있겠고 방금 우리 또 앞에 계신 분이 뭐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4월 13일 날 이미 이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이제 그 국제 구호기구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이제 주관이 되고 이제 제가 거기에 좀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또 다시 또 어디 다른 곳에 또 동상 아주 좋은 질문이네. 예. 이것은 지금 현재 방금 이야기했듯이 명량 이후에 세월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떤 정신적 모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국민들의 어떤 정신을 어디로 좀 모아볼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가치적 부분에서 볼 때에 미국의 그
여인상 있죠. 네, 자유의 신. 자유여인상보다 1m 높이 아, 더 크게? 더 크게 아. 라고 하면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아. 랜드마크 형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와. 준비가. 그래서 이제 준비는 다 결성이 돼 있고요. 오. 좀 계속해서 거기에 이제 방금 우리 아, 질문하신 그래서 분이 우리 아까 예. 우리 제자분께서 예, 이제 그분이 이제 언제 어디에다가 이렇게 동상을 건립하실 거냐? 지금 현재는 아. 영도하고 울진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울진 쪽에다가 아마도 30만 평 정도 울진이요? 예, 그쪽에서 지금 이제 기증을 받아서 진행을 좀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이건 저 거의 뭐 저 세계적으로 쇼킹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아, 물론이죠. 만약에 네. 그게 만들어만 진다면 그렇죠. 야, 아주 뭐 세계적인 뭐 진짜 그 관광 명소가 될 거는 뭐 너무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이제 야, 아니 이거는 정말 뭐 실현 불가능한 게 아니라 충분히 그 지자체나 이렇게 국가에서 조금 지원이고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미 준비했으니까 네. 뭐 저도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니까 와,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는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이미 3년 전부터. 준비돼 있어서 지금 이제 발대식은 우리가 금년 이제 초에 발대식을 했고 이제 준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하고요. 스피치 대한 이야기 하시자고요. 아니 갑자기 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언제 건립하신 건지 또 그러니까, 물어보셔서 갑자기 이순신 예. 또 장군에 대한 아무튼 말씀을 그래도 이렇게 나눴는데 책을 이렇게 보여줘서 참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니 예. 그래서 이런 또 어떻게 또 기회가 잘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예, 예, 책도 예. 이렇게 예. 홍보도 되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 스피치를 그럼 지금까지 20 몇 년을 20 몇 년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20 몇 스피치만? 년은 아니고요. 아까 그 우리 이제 얼마나 하신 그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79년부터 대학 1학년부터 제가 3년 동안 네. 그 레크레이션을 배운다 해가지고 제가 가방 모질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81년도에 군대를 갔다 온 거예요. 네. 80년 이제 군대를 가고 84년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마이크를 잡고 진행하는 것은 79년부터 81년 동안 저 선배로부터 이제 가방 모질하고 그 84년도 11월 17일 날 제대한 이후부터 네. 지금까지 네. 공부도 이쪽으로 하고 30년이 넘는 뭐 더 훨씬 넘었다고 네, 봐야 30년이 되겠죠. 넘는 예. 거네. 그리고 네. 이제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아, 있고. 그럼 그동안 배출하신 분들이 뭐 그 훌륭한 제자분들이 뭐 어마어마하셨겠네요. 많다 봐야죠. 많다도 보고. 정치인분들도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었고. 그분들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많이 되신 거잖아요. 당선도 배우셔가지고. 많이 되고 네. 또 정부 강요들도 있고 현재도 아. 있고 또 내년에 출마 예정자들도 와서 좀 배우고 있고 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야, 그런데 그분들이 신변들이 있기 네. 때문에 제가 또 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아까도 제가 차트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른들은 실질적으로 또 공개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어떤 강의라든지 제자라든지라고 하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뭐 군단 이상 강의를 다 네. 했다 보면 되죠 뭐 지금까지. 야, 어우 대단하시네. 그런 정치인들을 네, 이렇게 네. 야, 스피치를 이렇게 또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당선도 시킬 정도면 뭐 입소문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 있겠네요. 이쪽 시장에서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또 여성 단체인 경우에는 뭐 매 어떤 회기마다 와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또 본인들이 배우기도 하고. 아니 근데 정말 가장 저는 강연 아까 들었을 때 신기했던 게 예. 저녁 8시에 주무신다라는 게 예. 야, 여태까지 10시에 주무신다는 분은 제가 한 분 뵌 적이 있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그럼 8시에 이렇게 그건 뭐 내 생활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강의가 있을 때는 뭐 네. 어쩔 수 없지만 강의 없는 날은 네. 무조건 그 시간에 저는 잡니다. 무조건. 아니 그럼 사모님도 그 시간에는 안 주무실 거 아니에요? 우리 마누라는 먼저 2시에서 2시 반 저는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아, 예. 그러니까 언제 주무세요 사모님은? 보통 한 2시, 1시 이렇게 자더라고 보니까요. 아, 그러니까 일어나시면 잘 주무시고. 전 아니, 반대네. 완전 정반대죠. 야, 제가 아는 분, 9시 뉴스를 그러니까 보신 적이 없으신 거네. 뭐 방송에서 보신 적 없다. 아무튼 이제 막상 또 8시 뉴스만, SBS 8시 뉴스만. 또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들 방송국에. 일단 방송은 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잘 시청을 하지 않고 TV를 잘 안 보죠. 그러니까 2시부터 그럼 그 아침까지 7시에 계속 7시까지. 준비를 그러니까 하시고 글 쓰시고. 준비하고 글 쓰고 자료 찾아준 제자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모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좀 많이 쓴 이유가 와, 아니 거기였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내가 8시에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 계기가 있으셨던? 자야 됐다는 것은 그것은 뭐 본의 아니게 네.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생활 자체 패턴 자체가 아, 패턴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좀 정신 맑을 때에 글을 써야 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뭐 이걸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 건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난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면 머리가 좋아진다. 깨끗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뭐 그걸 꼭뭐 언제 뭐라 한다 이런 것보다도 아주 계기가 자연스럽게 특별한 뭐 계기는 없으셨던 네, 거예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10시에 주무시다가 뭐 1시간 앞당기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시간을 줄여주신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처음부터 8시에 저는 이제 잠을 자면은 그냥 한번 딱 눕게 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바로 잡아버립니다. 와, 그러니까 불면증 같은 것도 전혀 없으시고 그냥 한 번에 하도 주무시네. 열심히 고생을 하니까 하도 열심히 하니까. 하여튼 뭐 마지막으로 지금 뭐 시간이 벌써 뭐 거의 다 됐네요. 네, 네. 네. 그 스피 많이 궁금해요. 일어나는 시간에 사모님 주무신다니까 부부간에 사람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 부부간의 그 중요한 그것은 그 시간과 관계없이 그건 24시간 가능한 일이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꼭 뭐 밤에만 그게 아니죠. 네, 그렇죠. 야, 예. 저도 우리 아들이 26살 먹기 때문에 전혀 그다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꼭 밤에 해야 된다는 그 사건이 없으니까. 야, 앞도리도 괜찮으니까. 방송이니까. 갑자기 19금으로 지금 진행하는데 네, 어쨌든 하여튼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 네. 하여튼 내주셔서 좋은 말씀 또 해주셨고 네. 앞으로도 또 앞으로의 계획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까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을 네. 그렇게 이제 크게 건립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고 네, 계속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네, 사명으로 생각하고 얼마 전에 이제 이순신 정신으로 또 네, 이 가사를 써가지고 지금 이제 이미 음원이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현재에 네. 성악가 분 두 분이 지금 노래를 좀 준비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이순신 동상 세우기가 가장 저에게는 뭐 적지만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뭐 한 기간이 어느 정도 한 3년을 좀 보고 3년 있습니다. 안에? 예, 3년 안에. 야 정말 꼭 제가 만약에 저도 뭐 후원이라든지 뭐 하여튼 힘이 필요하면 꼭 저도 건립에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내부적 검토를 통해서 홍보대사로 홍보대사 너무 좋죠. 예, 제가 저도 꼭 이순신 모실 수 장군님 있도록, 예. 너무 저도 예. 하여튼 존경하고. 그 참 신기한 것은 이순신 장군 이야기하면은 남녀노소 다 이거 뭐 안 또 좋아하는 뭐 어린이 안 좋아할 수는 없죠.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죠. 네.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일을 아니 저는 예전에 예.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지금 동전에 네. 100원짜리 동전에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아니 이렇게 훌륭한 분을 어떻게 동전에 예. 5만 원짜리에 이제 신사임당이 계시고 네. 세종대왕이 이제 네. 5만 원, 세종대왕 10,000원이신데 네. 세종대왕보다 뭐 조금 하여튼 비등비등하게 뭐 하여튼 8,000원짜리 지폐라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한번 그 건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예. 너무 그 조그만 데 있으니까 잘 관심들을 안 갖게 된 것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럴 수도 있는 이런 것 운동도 같습니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좀 좋은 모르- 아이디어 예. 주셔서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